지난 시간에 부처님 수행법의 깨달음 점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검법은 이제 신수심법 5온 중에 하나를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관찰이 깊어지면은 그 5원이 공한 그 공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사리불은 감각 관찰에서 아란이 되고 15일 만에 됩니다. 14일 만에. 그리고 목련존자는 지수화풍에서 오온 관찰하면서 아란이 되고요. 마하가섭은 부정관하면서 선정 상태에서 호흡 관찰로 아란이 됩니다. 첫 번째 대자 콘단녀 같은 경우에도 사승제 색신양 미척부 아니비설 신의에서 오온 관찰에서 수다원각하고 아란 갈 때에는 오온에서 무상고 무아를 철저히 느껴서 아란이 되고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빨리 수행 부처님 당시에 아란된 분이 배사공이었던 바이야인데 이거는 일반인 신분에서 아란이 돼요. 배사공이 자기 동료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서 무상을 느껴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바로 그 생사 없는 자리 가는 법을 가르쳐 달라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비설신이 색신양 미척법 일어나는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관찰하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앉아서 바로 아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산따띠 장관도 자기 무희가 사랑하는 무희가 애인이었는데 춤추다 죽으니까 무상을 느껴서 말 타고 가면서 부처님 설법 듣고 아란이 돼요. 그리고 우가세나는 자기 부인이 섞어서 아주 잘하는 배우였는데 우가세나가 그런 재주를 못 넣는다고 좀 비웃음을 받고 자기 부인한테도 존경을 못 받고 그래서 공중에서 고개하는 연습을 아주 피나게 해서 공중에서 회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상태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해서 아란이 돼요. 그러면 아란이 됐나 안 됐나는 부처님이 부처님만이 이제 정확하게 아시는데 지금 현재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그런 이제 도가 열반에 드는 단계를 16단계로 이렇게 놨어요. 첫 번째 단계가 오온과 이 빤냐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이제 오온을 얼마만큼 이제 깊이 관찰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에 13번째, 14번째, 15번째 단계가 이제 열반의 단계인데 여기가 이제 오온이 공한 자리거든요. 반야신경에
반야로 조견 오온 개공도에서 일체 고통이 없는 것은 아라한 자리라요. 오온을 반야 나냐로 관찰을 해서 하는데 그 이제 오온 중에 하나만 열심히 아까 그 산디타나 바이아나 우카테나처럼 콘단야도 마찬가지고 오온 중에 하나만 관찰을 해도 아라한까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오온이 생멸하면서 그 다음 생멸로 갈 때 그 2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아비담마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12연기고 거기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 예. 그렇게 오온의 생멸을 그 다음 생멸로 가는데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 그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즉각 생멸하면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 네 번째 단계는 원인에서도 무상고 무아를 보고 결과에서도 무상고 무아를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라짐만 보여요. 사라짐만 보이다가 그러면은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니까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두려움이 있구나. 두렵구나.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이거 일어난 것들은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 것들은 해모감이 들어요. 실정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탈해야 되겠다. 해탈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되돌아보고 이렇게 살피면서 계속 일어난 것들은 사라지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두려움도 있고 뭐 고통도 있고 해모감도 느끼지만은 이런 것은 당연히 사라지니까 이제 무심하게 평등심으로 봐요. 그게 이제 11번째 단계거든요. 11번째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오온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이 아눌라마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이제 속세 그 윤회하는 중생의 단계에서 이제 도가가 이제 열반이라요. 열반의 요 성숙의 고트라브는 이제 새 속에서 출세간으로 가는 요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이 도가의 공해 상태로 이렇게 들어요. 그때 이제 요 이제 도에 드는 순간에 이제 그 번뇌가 몇 가지 없어지는가 그것을 이제 그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번뇌에 드는 도가에 드는 순간에 수다한가에서는 그 의심과 그 오온이나라는 유신경과 행식 의식에 집중한 계검치경 세 가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오온을 관찰하면서 그 도가 공에 들 때는 그 탐욕 성냄이 약화돼요. 사단가에서는. 아난가에서는 완전히 이때는 탐욕은 감각적인 탐욕이래요. 성욕이나 안이비설신 육체에서 느끼는 감각적 욕망 그리고 화냄이 완전히 영원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수단가에서도 의심이나 유신견이 영원히 없어지면서 그 수단가부터 12연기 순간역간이 돼야 돼요. 이제 아남가 가서도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천상 그 무색계에 대한 집착과 불완전한 들뜸 그리고 자만심 그리고 근본 무명 이것은 이제 아란에 가야지 없어지는데 그때도 수행법은
수행법은 온 중에 하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칼라마경에서 경전에 있다고 해서 부처님이 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체험으로 확인하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내가 말하는 것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체험으로 확인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하시 수행법이 1990년도에 미얀마 갈 때는 마하시 수행법이 일반인들한테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한국인으로 최초로 이제 비국에 받고 마하시 센터에서 수행을 배웠어요. 배우다가 어떤 또 사정이 있어서 태국에서 마하시 스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태국에서 마하시 스님 제자 2분을 초청했는데 그 대표적인 제자 2분 중에 한 분이 아차나 사파예요. 그분한테 제가 이제 배웠는데 그분은 이제 수행하다가 한 번씩 자기는 마하시의 방법 정통 그대로 가르치는데 다른 분들은 변형해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근데 뭐 변형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처음에 기본에서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배가 일어남 들어감 이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호흡을 하면서 배의 동작 위주로 관찰하는데 그때 이제 그 조금 지나면은 안정감을 여요 이분은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들어가서 마시기 직전에 틈에서 엉덩이 다 있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정강이 다 있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발 다 있음 그러면 이제 망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안정다음 2개를 지어라 그래요.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안정다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안정다음 다음 할 때는 엉덩이 할 때는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또 정강이도 오른쪽 정강이 왼쪽 정강이 오른쪽 발등 왼쪽 발등 그렇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다음 2개여면은 망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이 이제 집중이 잘 돼서 몸이 없어지고 호흡이 끊어지고 이랬을 때도 아주 미세한 지수화풍을 관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하시에서는 몸 관찰 위주로 아라한까지를 안내합니다. 이제 몸 관찰하다가 망상이 있으면 망상은 이제 마음 관찰이고 다리가 아프든가 또 가렵다든가 저리든가 이런 것은 감각이 강하니까 감각 관찰이고 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 느끼고 맛보고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오온하고 같이 관찰하면은 법의 관찰이 돼요. 그렇게 이제 관찰하다가 아까 그 연료 단계에서 그때 이제 갈 때 굉장히 이제 그 정밀하게 관찰하도록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코 위주로 관찰했어요. 코에서 숨이 들면은 아나파나사티 할 때 주로 그 코에서 숨이 어디까지 들어가서 어디까지 반전되는가 길나 짧으냐 또 온몸을 체험하게 할 때는 코 가슴 배 가슴 코 하면서 차크라 자리까지 완전히 다 포함이 돼요. 또 이제 몸의 행성을 고요하게 할 때는 이 몸에서 몸을 생매를 지수화풍의 생매를 조건 짓는 수상행식 12연기까지가 이제 그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1단계에서 오온 중에 마시에서는 몸 위주로 관찰하면서 지수화풍 가지고 여기까지 독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딴 데서 좀 마시에서는 배 위주로 하니까 다른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에서는 좀 더 코 위주로 돼 있어요. 그냥 부처님 경전에는 파리묵감이라 해서 코다 배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대상을 관찰하면 되니까 코도 되고 그 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시 스님은 이제 책까지 하나 발견해서 그 배에 대고 해도 된다고 그렇게 경전에 그런 이제 참고 근원을 그 근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시수행법의 특징은 주로 몸 관찰 위주로 하는데 근접산매에서 그 이제 수단가를 실행할 때도 오온 관찰하고 수단가에 든 자는 또 사단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오온을 관찰하고 아나한가 사담에서 아나한가에 들 때도 오온, 아나함에서 아라한 들 때도 오온, 오온 중에 하나를 배에 일어나고 꺼지는 그 유체적 그 집합에 속하는 주로 이제 움직임 위주로 많이 봐요. 움직임은 이제 배의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니까 바람의 요소에서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안이비설신이 색세양 미적법에 일어나는 오온을 관찰해서 아란까지 갈 수 있게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서 16단계 오온을 관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14번째, 15번째 단계가 독과 열반에 드는 건데 그 12번째에 마지막으로 오온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고 이제 종성 이제 그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독가로 바뀌는 그 중간 과정을 요때는 찰나적으로 바로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해강 반조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이제 체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가 수행할 때 주로 마시 방법 위주로 처음에는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면은 아나파나사티 부처님 가장 원형대로 하는 그 아나파나사티가 태국의 아찬부다다사 이제 거기서 이제 부터부터 연불하면서 하는 거는 아짠문 최근래의 아란까지 간 분은 아짠문이에요. 물론 이제 마시도 그 후에 신도분들은 아란까지 갔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수행 나누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수행 나누기로 하죠. 제목도화님 어떠세요? 수행하신 거? 전치기는 있습니다. 양쪽 어깨와 오른쪽의 지수화풍 관찰, 느낌을 관찰했고 왼쪽 목의 지수화풍과 느낌을 관찰했습니다. 무드라는 16초씩 2회를 하고 힘이 들어서 다시 2회, 다시 2회 후 6회를
연속적으로 더 하고 다시 2회를 더 했습니다. 차크라는 회음 차크라를 집중할 때 엉덩이에 뜨거움이 퍼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차크라마다 임동맥을 돌릴 때 달라지는 임동맥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들토는 마시고 잡으면 명치와 쇄골 사이에 단단함이 동그랗게 관찰되어졌고 관전에 찌릿하게 퍼지는 느낌과 회음에서의 간지럽게 퍼지는 느낌을 관찰했습니다. 좌선은 능엄주 외우면서 좌선을 시작했고 능엄주를 빠르게 외우면서 느낌이나 이미지나 호응을 관찰했습니다. 능엄주에 따라서 변하는 몸의 지수화풍과 느낌도 간간히 관찰했습니다. 호흡의 변화와 그 호흡을 일으키는 의도를 관찰했고 느낌을 관찰했습니다. 척도지입니다. 질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경우의 수를 많이 가정해서 걱정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제 답변은 어느 정도 그렇다입니다. 수행 전에는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계획하고 더 계획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점점 그런 방식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상황은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받아들이면서 이전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형성되었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기에 그에 따른 오온을 관찰해 봅니다. 다음은 마음 관찰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과 때로는 몹시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제 답변은 일을 할 때 불만을 표현하는 상대가 있을 때는 먼저 귀담아 들어주려고 노력하면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오온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그 밑에 있는 탐심의 마음을 보고 때로는 어떠한 나가 있는지를 관찰해서 놓아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 입장에서 들어주게 되고 상대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고 느껴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몸과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감사는 새벽에 무드라 호흡이 잘 되지 않아서 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 강하게 일어났는데 잘 넘기고 호흡 수행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장점은 제 나이보다 동안인 것이 장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임동맥 돌릴 때도 의도하고 지수화풍을 관찰해요. 네, 임동맥은 거의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계속 돌리기 때문에 네, 지수화풍은 이제 돌아갈 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른 것을 관찰해 봅니다. 능엄자면 별로 망상이 없죠. 동음주 하면은 뭐 호흡 수행할 때도 망상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집중이 좀 잘 되고.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뭐 이럴 때 공감이 항상 잘 일어나요. 공감이. 항상 바로바로 잘 일어나진 않는데 그래도 꽤 많이 잘 일어납니다. 공감의 반대가 반감인데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거의 금방 사라지고 관찰하면 훨씬 공감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감 느낀 걸 이야기를 또 해줘요. 상대방한테. 제가요? 네, 네. 합니다. 네. 감수성 훈련의 유동수 선생은 비폭력 대화에서는 공감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걸 예, 예, 위주로 하고 다 해주고 나서는 끝에는 약간 이제
상대의 동의를 구해서 내가 한마디 더 이렇게 조금 더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줘도 되겠나 이렇게 동의를 얻고 나서 코칭 비슷하게 그렇게 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상대방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거부감 없게끔 하면서 충고 비슷한 그런 말까지를 이제 해주면 더 좋다 이거죠.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아니요. 네. 그분이 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사람들 뭐 상담이나 이런 걸 이제 가르치다 갔기 때문에 미국 가서 이제 마케팅에 그 사람들 교육하는데 한국에서 자기는 그런 걸 가르치다 왔기 때문에 고급 단계로 이제 들어가기를 했대요. 고급 단계로 이제 그 초급, 중급, 이제 고급 단계가 있는데 바로 고급 단계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고급 단계에 들어갔는데 사람하고 5분간 대화를 하게 한대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서 5분간 대화하고 나서 상대방의 장점을 적어라 한대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몇 가지 받는가. 거기에서 이분이 뭐 한 뭐 3개에서 5개인가 그래밖에 안 적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고급반에 들어올 수 없다고. 5분 동안에 상대와 이야기하면서 장점을 100개 이상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중국 고급반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5분 만에 상대방의 장점을 100개 이상 찾아내려 그러면은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장점을 자기 장점 보는 것을 그런 습관이 돼 있어야지 그 사소한 것부터 해서 아주 깊은 것까지 이 장점을 짧은 시간에 100개를 찾아내 버리면은 상대방을 좋게 보니까 쉽게 공감이 되니까 상대방하고 잘 통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제 마케팅 교육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장점하고 감사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적어 나가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상대방 얼굴 보고 이제 이야기할 때 5분 만에 10개 이상 찾아내도 뭐 처음에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죠. 거기서 한 100개 이상 찾아내려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비폭력 대화도 공감하고 상대방 감정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원하는 거 이야기해주고 자기 원하는 거 이야기해주고 그렇게만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이제 아주 그 상대방의 기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충고 이제 도움되는 말을 해주는 거 그까지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분 제자가 일요일 날 심리학 박사가 같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같이 듣고 있어요.